안녕하세요, 리비의 한입니다. 오늘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버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이 영상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뿐만 아니라 더 깊고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제가 저자로 참여한 장애인 차별 금지법 대응을 위한 웹 접근성과 품질 인증이란 서적을 구매하셔서 보시면 관련된 실무를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 일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버전에서는 총 4가지 원칙의 2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원칙인 인식의 용이성에 있는 두 번째 항목인 자막 제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제공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일반인들이 동영상이나 어떠한 음악 같은 거 또는 음성을 들을 때 만약에 스피커가 없거나 이어폰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웹상에 있는 컨텐츠들이 온라인상에 있는 컨텐츠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느껴야 되고 그 정보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영상 음성 콘텐츠에 자막, 원고, 수화 중 하나 이상의 대체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우리가 영상을 본다던가 또는 음성만 제공된 어떠한 콘텐츠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지금 영상이 플레이 된다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영상 안에 어떠한 말을 하는지, 그리고 단순히 이미지 하나만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귀로 듣고 느껴야 되는데 실제 청각장애인 분들은 잘 못 들으시거나 또는 전혀 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컨텐츠들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를 방법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자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영상 자체 내에 자막을 입힌다던가 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또 하나는 원고인데, 원고는 어떤 걸 얘기냐면 영상 자체에 있는 어떤 수업,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상에서 그 강사가 얘기를 할 때 그 강사가 얘기하는 어떤 말이나 이런 문장들을 전부 다 쓰는 거죠. 그저 전부 다 써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동영상에 어떤 동영상이 플레이 되고 있는데 스피커가 없다던가 또는 아예 들리지 않는 상태이시면 원고를 보고 이 영상이 말하고자 하는 정보나 어떤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바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수화 같은 경우인데요. 우리가 가끔씩 뉴스를 보다 보면 우측 하단에 수화하시는 분들이 뉴스와 함께 영상을 제공받곤 하는데 온라인 매체도 마찬가지로 어떤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수화로 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중에 자막, 원고, 수화 중 한 가지만 제공을 하면 접근성을 준수한 걸로 인정이 됩니다. 지금 예제 같은 경우는 좌측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위에 말한 세 가지를 제공되지 않은 경우인데요. 단순히 오른쪽 정보란만 있을 뿐이지 이 영상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어떠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칠판에 있는 글씨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어떤 정보를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원고 같은 걸 표현하거나 또는 영상 안에 자막 또는 영상 우측 하단이나 별도의 어떠한 수화 영상을 만들어서 같이 제공하는 것이 좀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대체 수단의 내용을 불충분 또는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라는 것은 동영상, 음성에 대한 콘텐츠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대체 수단이라는 것은 이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자막, 원고, 수화 중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셋 중에 한 가지라도 제공하지 않았으면 오류에 해당되는 것이죠. 불충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어떠한 동영상은 어떠한 동영상입니다 라고 간단히 디스크립션만 달게 되면 이것 또한 오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준수를 시키려면 현재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대화 내용 또는 대사들
어떤 원고들이 필요하겠죠. 또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자막 처리를 한다던가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용자가 등록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관리자가 대체 수단 입력 기능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뭐 예를 들어 뭐 UCC에 해당되겠는데요. 요즘 뭐 크게 얘기하면 유튜브 같은 경우죠.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입장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실제 유튜브를 저처럼 올리시는 분들은 자막 같은 거를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넣으면 자막까지 같이 넣어서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이 영상에 대해서 좀 컨텐츠들을 차별받지 않고 제공받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이트를 구축하시거나 또는 사이트를 이용할 때 동영상을 등록하거나 또는 어떤 음성 파일 또는 음성으로 된 또는 뭐 소리로 된 파일을 업로드 했을 때 원고 또는 뭐 영상 자체에 자막이 이미 달려 있다던가 또는 원고를 넣을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꼭 제공을 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텍스트만 제공하는 영상 콘텐츠에서 동등한 음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뭐 온라인 강의가 대표적일 수 있죠. 단순히 PPT만 보여주고 이 PPT만 보고 음성만 계속 전달이 되는데 말하는 것과 어떠한 원고 또는 자막이 다르다면 콘텐츠 전달받는 어떤 장애인 또는 일반인에 대해서 차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콘텐츠 전달이 동일하지 못한 어떤 그런 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다음은 파일로 제공되는 영상, 음성 콘텐츠도 평가 대상에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일반 첨부 파일로 다운을 받는데 그 자막 파일까지 같이 제공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뭐 준수한 걸 인정이 되지만 실제로 영상을 분리해서 자막을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자막의 내용이 전혀 맞지 않거나 또는 저 내용이 많이 간략하게 나온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오류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막 파일을 따로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그 자막 파일과 동영상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자막으로 인해 수화가 가려지는 경우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어떠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자막 또는 원고, 수화 이 셋 중에 하나만 제공하면 준수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 개만 제공이 되지만 두 개 이상 또는 세 개 전부 다 제공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장애인 청각 장애인 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좌측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자막 같은 거는 잘 표현되고 실제로 뭐 수화도 잘 제공이 되었지만 청각 장애인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청각 장애인도 있겠지만 중도 장애라고 해서 큰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청력을 상실하시던가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화를 갑자기 못 배울 수도 있는 거고 좀 배우기 힘드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청각장애인들이 수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글씨는 대부분 다 읽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글씨를 먼저 읽고 그리고 수화를 아시는 분들 수화를 보시겠지만 그 두 가지 다 따로따로 어떤 영향을 가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 좋죠. 지금 좌측 같은 경우에는 자막을 제공했지만 자막의 일부분이 가려지면서 정보 전달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측처럼 어떤 자막과 수화를 이렇게 서로 영향이 가지 않게 가려지지 않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원고가 페이지를 벗어나는 경우입니다. 가끔씩 네이버나 어떠한 뉴스 매체에 기사를 보시게 되면 동영상 뉴스가 있습니다. 실제 TV 매체에서 동영상 뉴스를 올리고 그리고 실제 그 안에 있는 앵커나 아나운서들이 말하는 어떠한 대본들을 전부 다 기사 내용으로 다 넣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지금 좌측처럼 이렇게 기사를 넣고
위에 동영상을 넣었을 경우에 동영상이 플레이 되면서 화면과 그리고 안에 있는 원고가 같이 비교되면서 읽고 컨텐츠들을 정보 전달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 왼쪽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보면서 밑에 있는 원고를 봐야 되는데, 원고를 다 보려면 이 브라우저 스크롤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브라우저 스크롤을 내리게 되면 영상은 보지 못하고 글씨만 읽어야 됩니다. 그럼 다시 스크롤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거리던가, 아니면 기사를 한번 다 읽고 나서 또 영상을 다시 보면서 이해를 한다던가, 좀 약간 번거로운 행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고 자체는 이 화면 안에서 같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이 나오고 영상 주위에 스크롤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내부 스크롤을 만들어서 원고와 영상을 같은 화면에서 스크롤 내리지 않고 같은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모바일 웹에서 파일로 제공되는 영상, 음성 콘텐츠를 지향한다 라는 얘기인데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영상을 다운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청각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뭘 영상 다운받고 다운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음성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어폰을 듣거나 스피커로 해서 듣게 되는데, 폰 자체에서 이 음성에 대한 어떤 플레이 되었을 때 자막이나 이런 것들, 또는 뭐 노래라고 하면 가사 같은 경우에는 볼 수 있는 공간이 또 필요한 것이죠, 따로. 그 내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 수도 있고, 특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영상 자체에 자막을 넣고 플레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막을 직접 영상 내에 넣어야 되고, 영상과 만약에 파일로 제공되는 영상과 자막 파일을 별도로 제공된다고 하면 모든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기기에 대해서는 사실 자막을 제공하는 플레이어를 다운받는다던가 뭔가 추가적인 대체 수단을 또는 대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영상을 보기 위해서 자막 파일까지 같이 읽어들 수 있는 플레이어를 다시 다운로드를 받는다던가, 또 여러가지 복잡한 경우들을 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컨텐츠를 제공받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모바일 웹에서는 어떤 영상이나 음성을 파일로 제공되기보다는 실시간 스트리밍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주는 게 좋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타 주의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자, 모바일 기기에서 대체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좀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바일 기기상에서 뭐 동영상이 뭐 파일로 다운받다던가, 그러면 그거 대신 뭐 스트리밍을 준다던가, 아니면 다운받지 못하는 좀 데이터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곳일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떠한 영상 스트리밍으로 준다던가, 또는 영상에 대한 내용을 미리 밑에 텍스트나 어떤 이미지로 내용을 달아준다던가 하는 것이 좀 대체 수단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원고를 제공할 경우 모바일 기기에서 화면과 원고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웹에서도 마찬가지로 화면과 어떤 동영상 화면과 원고를 한 페이지에 보여지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모바일 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되게 많이 협소하죠, 화면 자체가. 어떤 분들은 뭐 폰 화면이 작을 수도 있고, 물론 어떤 분들은 타블렛 PC 같은 것을 사용해서 큰 화면에서 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좀 원고와 영상을 한 화면에 볼 수 있도록 어떤 UI 디자인이나 콘텐츠 제공하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죠. 자, 세 번째로는 모바일 기기는 디바이스마다 화면의 크기가 다르므로 원고 제공보다 닫힌 자막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가 이전에 2번에서 좀 말했던 주의사항과 좀 확장돼서 좀 해석할 수가 있는데, 뭐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었지만, 모바일 기기는 화면의 크기가 각자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아직까지도 갤럭시 2나 갤럭시 1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서도 아이폰 뭐 3G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해상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한 화면에
이 글씨, 작은 글씨들과 동영상들을 보기에는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모바일에서 제공할 때에는 자막 어떠한 영상과 원고를 별도로 분리하는 것보다는 영상 자체에 자막을 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일반 사용자나 청각 장애인들에게 좀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좀 더 편리하고 좀 받아들이기 수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권장사항이긴 하지만 어떠한 접근성 자체가 좀 모든 사용자들이 좀 편리하게 또는 같은 환경 속에서 불편함 없이 어떤 콘텐츠를 제대로 제공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권장사항도 의무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막 제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제가 계속 그냥 단순히 화면과 어떠한 특정한 움직이는 예제나 이런 것들 잘 어떻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이 설명들이 다 끝나고 나서 실제 웹사이트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설명이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할 예정이니까 우선 이론상으로 알아두시고 실제 사이트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실제 잘된 사이트와 잘못된 사이트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도 따로 녹화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